포스코가 잇따르는 대형 사고에 대해 50만 포항 시민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오만한 행태를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주시에서 발생한 스쿨존 초등학생 추돌 사고는 국가수 조사 결과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나 경찰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포스코가 잇따르는 사고에 대해 포항 시민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고 오만한 행태를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들이 오늘 포스코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와 감독기관인 경상북도, 포항시를 규탄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 앞에 모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포스코를 향해 대시민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포스코는 시민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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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는 포스코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형 화재와 샘물 유출 사고에 대해 포스코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화재 당시 플라스틱 공장 시설물이 타면서 2시간 동안이나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방출됐는데도 포스코는 50만 포항 시민들에게 사고에 대한 설명도 사과도 하는 채 오만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스코는 포항 시민에게 영원하게 갑질로 군림해왔습니다. 각종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 포항 시민에게 제대로 사과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는 어떠한 해명도 지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더욱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가 대형 사고가 발생해도 사고를 은폐하고 문제를 숨기기에 급급하는 잘못된 관행 때문에 산재와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불이 단순하게 실수로 인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현장의 안전성에 미흡으로 발생된 것인지 이것이 정확하게 확인되고 그것이 공개적으로 검증되는 전개가 되었어야 되는데 포스코를 관리 감독해야 할 경상북도와 포항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포스코 앞에만 서면 솜방망이가 되고 맙니다. 이제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정말 제대로 시민의 편에 서서 포스코의 환경오염에 대해서 관리하고 더불어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전교조, 참교육 학부모회 등 포항 지역 24개 단체로 이루어진 포항시민단체연대는 포스코와 관리감독기관들이 사고 발생에 대비해 포항 시민들을 위한 긴급 재난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의 의과대학 유치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청와대와 여당도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최근 포항시청에서 열린 한미약품그룹의 투자 협약식. 이 자리에서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대표는 부드러운 어조로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어떤 새로운 기술 연구에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메디컬 센터를 꼭 높으신 분들께 한번 요청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말을 해석해보면 포항은 스위스 바젤 같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데 의과대학과 연구 중심병원이 없어 아쉽다는 뜻입니다. 지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7월부터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시작해 지난달에는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의대 유치에 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의대 유치를 위해 현재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향후 이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세부 실행 계획을 또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껏 의대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 1989년 이후 31년째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 정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공보건의료 체계 강화를 약속했고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 청와대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밝히면서 포항에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018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명, 전국 평균은 2명인데 경북은 1.3명에 불과해 의대 설립 명분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전북 남원시, 전남 목포와 순천시, 부산 기장군 등 여러 지자체가 의과대학 유치전에 뛰어든 데다 의과대학과 연구중심병원 설립에 필요한 수천억 원의 재원 확보는 앞으로 포항시가 풀어야 할 과제로 던져졌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릉군이 코로나19에 따른 최악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피서철을 앞두고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청정 지역이라는 점을 내세워 개별 관광객을 겨냥한 여행 상품을 출시하고 숲과 바다가 어우러진 힐링 로드도 조성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백나무와 너도밤나무가 우거진 호젓한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멀리 관음도와 죽도 등 해안 절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울릉도 개척 이후 북면 주민들이 다녔던 옛길로 내수전에서 석포리에 이르는 3.8km 전 구간이 숲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울릉군은 이 길을 복원해 문화관광 해설사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울릉 해담길 힐링로드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길을 걸으시면은 바다와 자연과 더불어 힐링이 되는 길로서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도시의 시티투어처럼 시내버스를 타고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맛집을 싼 값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상품도 이달 중 출시됩니다. 시티투어 여행 방식을 업그레이드한 울릉 아일랜드 투어 패스권, 그리고 여객선 렌트카 맛집 등을 할인받고 갈 수 있는 울릉 비지트 여행 티켓 상품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울릉군이 관광객 유치에 나선 것은 섬 경제의 80%를 차지하는 관광 등 서비스업이 코로나19 사태로 역대 최악의 상황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 들어 지금까지 울릉도 관광객은 4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에 불과하고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때에 비해서도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외지인 유입을 감시 통제하기가 비교적 쉬운 청정 섬 지역이라는 점도 관광객 유치의 장점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시대의 대세인 개별 관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요즘 트렌드인 개별 관광에 맞는 다양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이 만족하면서 다시 한번 더 찾고 싶은 청정 울릉도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관광 활성화 전략에 울릉군의 절박함이 배어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지난달 경주시에서 발생한 스쿨존 초등학생 추돌 사고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 결과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경주시 동천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입니다. 흰색 SUV 차량이 도로 모퉁이를 돌아 자전거를 탄 학생을 덮치고 지나갑니다. 자신의 아이를 때렸다며 사과를 받기 위해 차량을 몰고 학생을 쫓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이 사고를 두고 피해자는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운전자는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두 차례 현장 검증을 벌여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의다, 고의가 아니다 이렇게 진실 공방이 계속 펼쳐졌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당연한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잘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라 운전자에 대해 법적 처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자전거 추돌 부분에 대해서 국과수 감정 결과가 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됐기 때문에 조만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지만 경찰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가 아니어서 이른바 민식이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민주노총 경북본부 도보순회단은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맥스터 추가 증설 반대와 비정규직 철폐, 해고 금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도보순회단은 또 경주시청에서 맥스터 반대 농성장이 있는 경주역까지 거리 행진을 이어갔고 내일은 울릉도까지 도보순회 투쟁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도보순회 투쟁은 지난 2007년부터 지역의 주요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시작됐고 올해는 김천과 구미, 경주, 포항, 울릉 지역에서 3박 4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항 교도소에서 50대 재소자가 숨져 사망 원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포항 교도소는 재소자인 A씨가 지난 6일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이틀 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교도소 측은 A씨의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됐고 동료 재소자 2명이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현재 사망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재소자 B씨는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A씨가 숨지기 나흘 전부터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 교도소 측이 늑장 대처한 것이며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교도소 측은 적절한 의료 조치가 이루어졌고 B씨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가운데 5에서 2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내일 낮 기온은 25도 선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했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비 소식 없이 하루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낮 기온은 23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포항이 24도, 경주와 영덕이 25도, 울진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8도, 독도 19도, 낮 기온은 울릉 22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바다는 종일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내일 오전에 최고 3m로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차가운 동풍의 영향으로 다소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경주 등 내륙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